10월 입사의 장전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미국 대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을 우려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거의 8대2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 우위가 나왔고 최근 러셀 지수가 계속 부진합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얕아지고 있다는 점들. 오늘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러다가 혹시라도 올해 추가 남은 2회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재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오르고 있는 게 달러랑 국채금리죠. 사실 누가 돼도 여러분들 누가 돼도 미국은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할 겁니다. 채권을 찍어내서 돈을 조달할 건데 트럼프가 조금 더 과격하죠. 네, 조금 더 가격합니다. 법인세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감면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뭘로 합니까? 국채 찍어내서 정부가 지원금 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면은 일단 법인세를 인상하니까 어느 정도 재원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조금 더 급진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미국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이자를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는 점들 저는 그리고 요거 내용도 좀 시장을 흔든 주 내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자, 미국이랑 나토가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북한군 있다. 있긴 있다. 근데 물론 이게 전투병인지 이게 말 그대로 전투병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 무기를 어느 정도 수리하고 관리하는 관리병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북한군이 이게 보시면 인공위성으로 완전히 지금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1382원이에요. 어느새 또 고점이랑 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뉴 1400원 시대가 이제 뉴 노멀이다. 1400원 시대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 어느 정도 좀 맞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뉴노멀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에 대한 좀, 시장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수출 주도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수입하고 완제품은 팔아야 돼가지고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지수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도 좀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주를 뭐 살펴보기도 전에 다 빨갛죠. 네, 죄다 빨갛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 어느 정도 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매도 물량이 나왔고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에 거의 9%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좀 장중에 많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블랙의 결함 이슈가 한 번 더 나왔어요. 다만 젠슨왕 CEO가 우리 이거 다 해결했어 옛날 이슈야 라고 좀 내용을 좀 커버 쳐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도 국채금리의 부담감, 달러의 부담감들이 시장을 좀 흔들 가능성이 높고, 자, 골드만삭스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한국 성장률이 무려 1포인트 낮춘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네, 실제로 지금 한국이 미국에서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거든요. 중국보다 지금, 대미 흑자가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관세 5%에서 10% 넣어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부담스럽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주요국 입장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거 뉴스 찾아보면서 댓글을 좀 이제 저도 모르게 보는데 저는 커뮤니티를 안 하거든요. 댓글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왜 파병 보내야 되냐? 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보냈다고 한국이 이렇게 문제 삼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이 사실은 여러분들 한국전쟁 때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방 한켠에 김정일 액자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연합국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난 국가죠.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약간의 죄책감,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다. 지금 여기 파병국 국가들이 아무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한국군이 왔다고? 여러분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외국에서는 구분 잘 못합니다. 한국이 참전한다고?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 자체부터가 벌써 안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북한이 이번 파병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주항공산업 핵 산업에 관련해서 러시아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파병한 조건으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핵을 완전 완성시켰어.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완전히 완성시켰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악재입니까 고재입니까 여러분들? 악재예요, 악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러시아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로 군사를 보내는 거는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부 노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정말 주적이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쓴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다는 점들,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한국 우크라 분쟁 개입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건방지게.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눈 표독스럽죠.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최근에 중동에서도 약간 좀 이상합니다, 움직임이. 네, 이란 매체에서 우리 사우디랑 홍해 합동 군사 훈련할 거야, 이거 사우디가 우리한테 요청했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장기화되고 너무 이제 중동 국가에 대해서 리스크가 확대되니까 지금 이란, 사우디, 이집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너무 섬 넣는데 이스라엘 너무 심한데 하는 입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정유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이 최근에 뭐 엄청난 규모의 계속 부양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리 돈 쏘아봐도 이거 성장률 5%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 뉴스가 오전에 났다가 제가 이게 났다가 지금 이제 오피셜로 나온 게 아닌데, 중국의 실업률이 여러분들 20%가 넘는다고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미 경제가 망가져 버렸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면은 최악의 이런 타격을 받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북한, 중국, 일본 너무 둘러싸였어. 쉽지 않다는 점들. 자, 그리고 북한군 장교 8명이 우크라이나 첫날에 사망했다고 이런 주변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국 이제 군인인데, 여기 보죠, 중국 군인이 이렇게 내용을 올렸어요. 중국 용봉이 SNS에 야 북한 인민군 장교들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는 오피셜인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부터 공격용 무기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가 있고 지금 공군용 무기가 있는데, 공군용 무기는 포탄이라든가 대전차 미사일, 뭐 K9 자주포는 보내는 건 좀 그렇고, 네, 이게 포탄 정도로 좀 확실하게 좀 더 보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 있네요. 네, 오늘 뭐 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쉽지 않다. 진짜 테슬라 오늘 실적 제대로 안 나왔으면은 우리 진짜 오늘 죽을 뻔했어요. 오늘 테슬라가 그래도 오늘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게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음봉만 터지면 되거든요.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을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지금 대장균 쿼터 파운드 치즈에서 지금 걸려가지고 미국인 한 명이 사망했고 49명이 입원했다는데, 이거 맥도날드 한국 입장문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연관 없으니까 여러분들 햄버거 뭐 드실 때 쿼터 파운드를 그래도 피해가는 게 어떤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안 좋은 악재들이 좀 많이 났죠. 어제는 메리츠가 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메리츠 증권. 그냥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짧게 올려드리는데 요즘 매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뭐 큰 일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메이스 신규 상장하고, 자, 에어레인 HEM 파마 공모 청약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게 공모 청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보시면은 마이크론 바이옴, 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마이크론 바이옴 기업들이 다 개판 났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네, 장내 미생물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만드는 건데 쉽지 않다. 기체 분리막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좀 괜찮은 분들은 한번 공모 청약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장전 시장 마치면서 힘내세요 여러분들. 네, 잘하고 있습니다.